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뭐 선생님과의 관계 있었겠지만 많이들 편한 관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님들도 언제나 좀 약간 나를 감시하나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도 아 자꾸 나한테 공부를 시키네 뭐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최소한 우리 코디 선생님들만큼은 학생들하고 편하게 그리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려운 게 있죠. 그냥 뭐 마냥 좋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또 공부라는 거랑 학습이라는 걸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린 교구 세트를 좀 보시면 네, 한번 열어볼까요? 교구 세트. 네. 거기에 보면 노트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플래닝 노트, 수학 노트, 수학은 오너 노트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썼던 스터디 노트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거의 펜도 안 들고 다닐 정도로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플래닝도 이렇게 뭔가 펜으로 적는 것 자체가 선생님 이거 꼭 적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요. 물론 태블릿에다가 기록을 할 수는 있지만 태블릿에 기록하는 것과 손으로 기록하는 것들은 조금 더 이 뇌에 남는 정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가지를 병행할 수 있어도 좋은데 만약에 이건 선택적인 겁니다. 만약에 선택하라면 태블릿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록이 남아서 저희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2가지 다 병행해 주셔도 좋고요. 하지만 태블릿에다 기록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걸 좀 핵심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래닝 하는 방법은 좀 알아야 되니까 좀 플래닝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학습 플래너의 핵심 목적은 사실 이거예요. 학생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이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플래닝 노트인데요. 플래닝 노트의 순서는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인 덤프, 그 다음에 투두, 타임박스, 그리고 오늘의 리뷰 해서 들어가 있고요. 지금 교재 도구 세트를 아직 열고 계시는구나. 네, 이따 그거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플래닝 노트만 네, 꺼내서 보시고 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오늘의 리뷰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단순 점검자가 아닌 어떤 역할이다? 촉진자다. 오늘 뭐 했어? 라고 하는 뭐 했어? 했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점검자가 아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뭘 바꿔볼까? 라는 게 사실 이 플래너의 핵심 질문입니다. 핵심 질문 뭐라고요?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루틴처럼 진행되지만 그게 루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바로 플래너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패하는 방식을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공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바꿔볼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질문 2가지 핵심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던지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너무 낯설어 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진로 교육할 때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이 잘 만들어서 예쁘게 이제 진행하는 학생,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진로 탐색 막 이런 걸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넌 뭘 좋아하니? 넌 뭘 할 때 행복해? 넌 뭐에 가치를 두고 있어? 너 이런 재능이 있구나. 뭐 이런 걸 막 하면서 자기 탐색하고 뭐 진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래 꿈이 의사였거든요.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분위기 그렇잖아요. 넌 꿈이 뭐니? 의사요. 오. 그런데 넌 꿈이 뭐니? 버스 운전기사요. 이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친구도 공부 잘하고 하는 친구니까 평소에 이제 저 꿈이 의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자기의 진짜 꿈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음악도 좋고 음악 재능이 있는 친구여서 음악 쪽으로 방향을 살짝 스리슬쩍 막 넘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왜냐면 음악을 잘한다는 얘기는 화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화성을 이해한다는 건 수학 머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머리가 좋은 친구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음악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쪽을 방향을 틀려고 하니까 누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부모님이신 거죠. 그래서 학생도 겁내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나? 이걸 과연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질문,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질문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잘 가이드 해주는 게 필요해요. 2번째는요. 플래너는 상담이나 진도관리 맞춤 피드백의 핵심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없으면 그 무엇도 나중에 저희 기억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지금 저희가 드린 플래너는 가장 심플하게 만들어진 플래너예요. 아까 뭐 이렇게 저희 김수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빼곡히 써서 막 색깔별로만 하는 것
항상 얘기하자면 베스트라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 아이들은 이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올려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지 드리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또 이거죠. 자기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강요하거나 내지는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바꿔볼 거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저는 이대로가 좋은데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일단 들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저희가 주간 피드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보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거기서 선생님이 강요하거나 너 지난번에도 했는데 안 됐는데 바꿔보자 라고 하면 학생은 당연히 자꾸 날 감시하고 날 조정하려고 드네 싫은데 라고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너가 정말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선생님 널 믿고 지지할게. 우리 일주일 동안 잘 해보자. 그리고 그 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방법론까지도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왜 안 됐는지를 다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너 지난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플래닝을 했는데 힘들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해도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또 고집시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그래도 이렇게 하랍니다. 이번에 잘해볼게요. 그래서 뭘 잘해볼 건데? 어떻게 잘해볼 건데? 그것도 구체화시키는 거죠. 지난번에 너의 실패 요인은 뭐였어? 똑같은 플래닝을 하는데 실패 요인은 뭐였어? 제가 좀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졸립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시간을 좀 조정해 볼까? 이런 정도의 팁, 조언은 괜찮죠. 그러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때 그게 이제 피드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촉진자이자 자기도성은 훼손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는 어른들이 이미 경험이 많아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귀가 저절로 이렇게 다치더라고요. 저는 그 슬램덩크 만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그 강백꽃치고 이렇게 귀가 다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리얼하다. 네, 아이들 딱 귀가 다치면서 저 사람은 자꾸 나를 강제하려는 사람이야 라는 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언은 되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질문으로. 어떤 점이 더 좋겠어? 라는 질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래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저희 이제 작성 4단계를 보시면 지금 이제 플래너를 좀 펼쳐주시겠어요? 플래너 노트? 자, 이번에는 어쨌든 짝꿍이 되시니까 짝꿍 중에서 머리가 기신 분, 두 분 중에 머리가 기신 분, 네, 손 들어주세요. 나 머리가 길다. 네, 손 들어주세요. 머리가 기니까 네, 선생님. 네, 그리고 머리가 짧으신 분이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들고 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선생님 저 플래닝하러 왔어요. 이거 옵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로 학생들을 맞이할지 지금 제 시뮬레이션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 학생들이 역할을 잘해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역할을 잘해주셔야 선생님의 역량이 올라가십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이제 너무 잘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직 한 글자도 안 적고 이렇게 빈칸도 계시고 네. 종이가 아까워서 안 적으신 건 아니시죠? 난 새 걸로 쓰고 싶다.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기록하셨을까요? 여기는 정답이라서 지금 브레인 덤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기 정답 말고. 그쵸? 여기 정답 나왔어. 날짜. 날짜 적는 것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날짜를 안 적으시면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은 항상 날짜부터 적는 게 여기 없지만 날짜를 적어주시고요. 사실 이것도 학생들 훈련이기도 해요. 네, 아마도 이제 사회에서 일하시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기록의 중요성.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잘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록 날짜부터 적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였을까요? 두 번째 뭐 하셨나요? 사실 샘플 팀 올려서 그 시뮬레이션을 봐야 되는데, 네. 브레인덤프 생각 정리. 오늘 해야 할 거 뭐야?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무슨 계획이 있었어? 뭐 할 생각이었어? 뭐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뭐 빼곡히 적으셨어요. 앞이라서 샘플이 됩니다.
네, 글씨가 제가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요. 눈이 안 보여서 너무 아니라서. 네네. 아 독서, 네, 국어, 영어, 수학, 네네, 기타, 미술 뭐 이런 거 적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마구마구 적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건지 오늘 머릿속에 떠오른 단상들을 막 꺼내다 보면 그거 적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뇌에서는 파편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겠죠. 아침에 이제 김순 교수님 수업 잘 들었다면 연결되기 시작해. 아 나의 중요 우선순위가 뭐였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뭐였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처음에 온 친구들은 이거 생각 못합니다. 그냥 계획할래? 그러면 뭐 하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빠져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놓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브레인덤프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다 꺼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브레인덤프를 먼저 하는 거고요. 브레인덤프 한 이후에서야 아 그럼 이거 중에서 우선순위는 어떤 거야? 뭐부터 해야 돼? 제일 급한 건 뭐야? 저희가 일을 가를 때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 안 하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단계 나눠서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시간 관리에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셨을 때 우선순위,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작동 원리죠. 이거는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작동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볍지 않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부담 갖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중요도와 긴급성,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언어가 그거예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뭘까? 중요하진 않은데 급하기만 한 일은 뭐야? 또는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 그 네가 자꾸 미루는 건 뭐가 있니?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을 그래서 그냥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일은 뭘까? 자, 이 네 가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첫 번째, 중요하면서 급한 일.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또는 반대로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이 네 가지를 잘 분류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돼요. 자, 그럼 혹시 지금 여기까지 한번 다시 진행해 볼까요, 선생님들? 네, 지금 여기 옆에 짝꿍이랑 같이 다시 아까 머리 긴 선생님, 네, 학생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쁜 학생이 되지 않잖아.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 역할극이니까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입에 붙어서 나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헷갈려요. 선생님들 그럼 잠시만요. 지금 저희 그냥 노트 있죠. 그냥 노트에다가 한번 4, 4분면 그려볼게요. 지금 이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4, 4분면 그려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 동그라미 급한 거 동그라미. 네. 그 옆에는 중요 동그라미 급 X.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중요하지 않았고 급하기만 한 일. 급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분면이겠죠. 중요하지 않아, 급하지 않아.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선생님들 기준으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지금 내 인생에서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뭐가 있을까? 그 옆에 이제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으시죠? 되게 중요해. 내 인생 길게 보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 근데 그거 뭘까요? 뭐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어. 머릿속에서 머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3, 4분면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중요하진 않은데 급하기만 해. 이거 급해서 내가 항상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일들이야.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죠? 생각 잘 안 나시죠? 원래 이거 앞에 또 많이 이것만 갖고도 한 2시간짜리 수업인데 제가 지금 막 가고 있어서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나는 이걸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알고 보니 이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야. 나 많이 하고 있어. 또는 하고 있어. 뭐 게임, 아이들 같으면 게임 쓰겠죠. 아이들도 게임을 써요. 알아요, 본인들도.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걸. 근데 많이 하죠. 유튜브 보기 뭐 이런 거. 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요,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친구예요. 그럼 게임이 어디로 갈까요?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중요하고 급한 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자 선생님들은 주로 일 처리 순서를 1, 2, 3, 4 1, 2, 3, 4로 봤을 때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하시나요? 보통 네? 일만 해도 바쁘신가요? 일만 해도 바쁘셔. 네. 그래서 보통 1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2 할까요? 3 할까요? 3번 또는 뭐 2번 뭐 다르실 것 같아요. 4번은 안 하시나요?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시간 배치를 보면 4번이 굉장히 많은 시간 이렇게 일기 써보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길게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은 뭐부터 할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보통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뭐가 들어가냐면요. 바로 이 플래닝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잘 안 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선생님들 인생의 플랜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내 인생의 계획을 막 세워야 되는데 당장 급하지 않아. 나 지금 쓸 돈 있고 하니까 지금 내 노후는 모르겠다. 일단 쓰고 보자. 그러니까 돼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잘 놓치세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운동.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 인생에. 근데 걔 안 해요. 왜? 지금 난 건강하거든. 그렇죠? 또는 또 뭐 있을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가족에게 애정 표현하기 너무 중요한데 안 해요. 되게 불친절해요. 내 가족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불친절하죠. 왜? 언제든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자꾸 놓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는. 공부도 주로 2번으로 가는 친구들 많아요. 상위 1%들은 1번으로 가겠죠. 중요하면서 급한 일. 그런데 중요한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 나는 4번이나 3번이 너무 해야 돼. 그러니까 걔가 계속 뒤로 밀려요.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실 때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만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이나 조언도 내가 거기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제안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리십니다. 선생님 이게 좋은데요? 저 이거부터 할 건데요? 아 그래 좋은 거 해야지. 사람 좋아하는 걸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사사분면에다가 한번 자기 일들을 나열해보고 배치를 바꿔보는 것들. 바꿔보는 거에 용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플래너를 익숙해지게 하시려면 이 기준을 가지시고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고 근데 급하지 않아서 너가 자꾸 미뤘을 거야.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야. 우리 미루지 말고 이것부터 해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너 무슨 공부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 갈 때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뭐부터 하셨을까요? 재밌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을 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한 과목. 야 영수는 완전 중요해. 그러니까 영수는 또 막 해. 그러다 보면 나머지 과목 놓쳐. 또는 또 수행평가. 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자꾸 밀어. 놓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레인덤프에서 내가 내 생각을 좀 정리를 1차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린 이유는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다한들 뭐 한 20명가량 되는 친구들의 어떻게 그 일상을 다 외우고 그걸 갖다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주겠어요. 저희는 그랬을 때 커닝 페이퍼가 필요한 거죠. 기존의 기록들. 아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바뀌었네?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코디네이터는 그 힘이 되게 중요해요. 변화된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 학생들이 그 관심을 되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지? 난 다 알지롱 기록돼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임박스에 배치하는 거죠. 타임박스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타임박스에 배치를 하는데 지금 뭐 센터에 오는 시간들이 아까 이제 김순 교수님은 전체를 보시면서 시간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전체 시간까지 다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상위 1% 플래닝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요 거기까지도 관리를 하게도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스타일 봤을 때 이런 건 어때 저런 거 하면서 위아래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초기에는 어디 중심으로 센터에 와서 움직이는 시간 중심으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투두 항목과 그다음에 이 기타 활동 꼭 필요해요. 휴식, 식사 이거 꼭 필요한 항목이에요. 공부만 와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만약에 여기 센터에 4시간 오겠는데 4시간 동안 내 공부만 잡아. 그러면 그거 며칠 나갈까요? 일주일도 못 가죠. 4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 혹시 기억나시 상품은 없지만 그래도 질문 던져요. 김수 교수님이 집중력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오, 맨 앞에 앉아가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 네, 40분 정도가 최대치라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0분 정도에서 수업 시간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50분 풀로 수업하는 선생님 흔치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앞에 뭐 좀 인사하고 뭐 이렇게 잘려지고 뒤에 좀 잘려지고 뭐 하면 한 40분 정도 수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학생들의 집중 시간도 그렇게 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시간 배치를 해주시고 한 과목당 집중 후에 짧은 휴식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낼 때 이 교구 세트랑 같이 뭘 보내냐면 포모도로 타이머라는 걸 같이 보내드립니다. 걔는 소리가 안 나는 타이머예요. 소리가 납니까? 많이 나나요? 깜짝 놀랐다고. 건전지 넣으면 소리가 나는구나. 네, 건전지 넣지 마시고 쓰는 걸로. 안 넣으면 안 들어가요. 맞아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네. 그 타이머가 왜냐면 학생들이 개인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 시간을 좀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아니면 아이들 간단하게 보통 스마트폰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태블릿에서 시계판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가이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휴식 시간을 꼭 넣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과도하게 저희가 학생들한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 저는 그래도 2시간 집중해 볼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려면 2시간은 해야 돼요. 라고 2시간을 딱 잡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와 빠르게 막 오늘 집중력 와 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끝내요. 그럼 보통 엄마라면 아이가 2시간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1시간 반 만에 나 다 했는데 이러고 나와.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놀아라 하는 엄마가 더 다음엔 2시간 하자? 아예 다음에는 2시간이 끝날 만큼의 양을 그쵸 맞아. 저기 엄마 아닌데 잘 알아. 양을 늘려. 나중에 무서운 아빠가 될 수도 있어. 네, 양을 늘리죠. 보통 이제 아이가 뭐 2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1시간 반 하고 나오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이거 틀린 거 체크는 했어? 뭐 더 자꾸 뭘 줘요. 그 시간을 꼭 채우고 싶어 어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잘하니까 기특해서 더 시키고 싶은 마음. 그런데 막상 아이가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빨리 풀어도 내가 뭔가 빨리 해도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몰입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태도가 점점 더 느슨해지게 되고요. 긴장감이 전혀 사라지면서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면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트하게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되게 핵심이에요. 그 나의 집중 시간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이 한 45분 1시간 하기로 했는데 45분 나서 어정어정 거려.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매의 눈을 보시는 거죠. 저 친구 1시간은 좀 힘든 친구구나. 그럼 다음번에 내가 피드백할 때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겠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하시면 얘는 왜 안 되지? 밖에 안 돼요. 관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찰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리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때는 끝나고 나면 뭐 하죠? 마지막에 이제 평가 및 성찰. 네. 그래서 오늘 어땠어? 오늘 되게 선생님 보니까 열의가 막 보이던데 어땠어? 막 하면 아이가 오늘 생각보다 열심히 안 했는데요? 그랬구나. 선생님 볼 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어느 부분에서 네가 열심히 안 했다고 느꼈을까? 그래서 질문이 다르죠. 그래서 열심히 안 했어? 선생님 그럼 아이도 어떻게 느끼게 돼요? 선생님 날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어? 선생님 나한테 그냥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 말이야 라고 밖에 안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선생님 볼 땐 그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그럼 어떤 부분이 힘들었을까? 왜 집중이 안 됐을까? 라고 질문해야죠. 저희는 어찌 보면 챗GPT보다 더 많은 질문들로 아이들을 일깨우고 성장시켜야 돼요. 질문법은 계속 고민하시면서 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깊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적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바꿀게요. 반대로 이제 머리 짧으신 분이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길게 이제 30분 동안 이제 플래닝 하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학생을 만나십니다. 학생은 반항을 하셔도 괜찮고 착한 학생 하셔도 괜찮은데 학생이 원하는 대로 아까 했던 거 내가 대갚아 주리라. 네, 그래서 머리가 기신 분이 학생이 되시고 머리 짧은 분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플래닝.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제 입에 좀 붙으시나요? 이제 이런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할 때 스스럼 없이 나오시면 제일 좋고요. 저는 이거를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이 했었어요. 제일 좋은 실험 대상이라서 예,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에게 같이 하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되게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금도 그래서 연말이면 올 한 해를 피드백하면서 지난 한 해 어땠어? 뭐 이런 거 하고요. 연초가 되면 그럼 우리 계획은 새해 우리 목표는 뭘로 세워볼까 해서 같이 목표 세우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활동들을 집에서 이걸 가지고 가족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강의를 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가족하고 되세요? 네,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짜증내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안 돼. 아, 이게 되겠어? 라고 하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지 뭐, 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데 생각보다 거부감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래서 아침에 할 일 투두리스트 적어 보시고, 끝날 때 피드백 하시고. 사실 선생님들이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도 알아. 원래 계획 잘 세우시는 분. 나 원래 플래닝 잘하고, 원래 좀 계획 세우는 사람 다 손 들어주세요. 저기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지금 계룡센터 아주 훌륭합니다. 두 분이 다 플래닝 잘하시는 분이라 학생들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나는 원래는 안 했는데 조금씩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마음은 있다 우리. 마음은 있다. 아 지금 플래닝 강의 들으시면서 여기서 손을 안 들으시면 강의한 분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한 번씩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일일 플래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일일 플래닝 하다 보면 답답한 게 생기실 거예요. 어떤 답답함이 생길까요? 고현 선생님 고개 끄덕였으니까. 어떤 답답함? 맞아요.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셨나 봅니다. 계획은 과도하지 않게 70% 정도로 수준으로 설계. 아까 김승부 교수님 보여주셨던 것 중에서 과도하게 설계했다가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것보다 적게 설계해서 걔를 만족도를 높이는 게 더 커요. 성취 경험을 우선시해서 작은 목표라도 설정해서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만족감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이 플래닝이 낯설고 플랜 쓰는 게 너무너무 귀찮은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것도 양극화예요. 안 시켜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미 다 몸에 배서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매일 하자고 얘기해도 할 거 없는데요? 안 할 건데 쓰기 귀찮은데 말로 하면 안 돼요? 있어요. 네, 전 모든 건 다 퍼센테이지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앙 부분과 여기 위와 아래 이렇게 모든 퍼센테이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너무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코디님들 파견했더니 원래 거기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원래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기 면단위에 와서 너무 좋은 건 우리가 저녁에 같이 놀 수 있어 애들하고. 왜냐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 집들이 너무 멀어. 그 친구네 집에도 못 가. 근데 여기 저녁에 모여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놀고 싶지 공부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플래너를 봤더니 하기 싫다. 국어.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이게 맞나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학생이 이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같이 가주세요. 학생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좀 더 가주세요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친구들한테 경도돼서 못하는 아이들 보는 시선이 되게 불편해져. 얘는 왜 안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좋은 걸 시스템을. 이봐 얘 성장하잖아. 너희들도 같이 가자. 라는 마음이 막 들어요. 옆집 아이가 1등 하는 게 우리 아이의 불편함인 것처럼. 다 내 아이인데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그 욕심도 살짝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선생님 스스로가 다운그레이드해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잘하는 아이를 끌어내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쓰지 마! 70%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런 친구는 그런 친구대로 가지만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친구들 이런 걸 처음 접해서 낯선 친구들에게는 조금 욕심 내려놓고 우리 천천히라도 같이 가보자. 너 지칠 때만 선생님 도와줄 거야. 함께 갈 거야. 라는 메시지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눈빛으로, 그리고 관찰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들, 100% 달성, 오늘 125% 대박 이런 거죠. 왜냐하면 혹시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해서 프로야구 연말에 골든글러브 상주잖아요. 타자들 타율이 몇이 되면 상 받을까요?
골 3할 때. 그렇죠. 3할 때. 3할 뭐 한 중반만 가도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10번에서 몇 번 성공했다? 3번에서 많아야 4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 해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 언제나 100%를 바라고 넘어서 150, 120, 200 성과 달성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과도한 걸 요구하는 건 부담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옆집 아이, 뒷집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한테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학생 개개인의 성취 목표를 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패턴을 바꿔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 단위 피드백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양을 잘 몰라요. 저희도 왜 공부의 양을 잘 공부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뭐 이렇게 상위 1% 이런 친구들 보면 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3년 교육이 짜여져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진학의 목표가 어디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무슨 공부, 2학년 때 무슨 공부, 3학년 때 무슨 공부 이걸 다 자기 로드맵으로 쫙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완료해 나가면서 전교 1등, 전국 1등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 없이는 그렇게 못 가요. 또는 그렇게 하면 다시 어떤 단위로 3년인데 고등학교 3년인데 어떻게 잘라질까요? 1년 단위로 잘라지겠죠. 1학년 때 뭐, 2학년 때 뭐, 3학년 때 뭐. 1학년 때 잘라지면 1학년 때 또 어떻게 분할돼요? 학기 중 방학, 학기 중 방학. 다 쪼개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가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주는 건 월 단위로. 아, 요번 달은 3월이야. 계약했으니까 뭐 어떻게. 그리고 4월 달에는 시험 기간이 끼니까 어떻게. 월 단위로 쪼개지겠죠. 이미 학살점 그런 친구는 다 꿰고 있어요. 너희 시험 언제 보니? 라고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그런 친구도 있죠. 근데 어떤 친구는 저희는 몇 월 며칠부터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 이 1년 동안의 이 풀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월 단위로 하면 그다음 또 어디로 쪼개요? 주 단위로. 그런데 공부의 규모가 나와요. 그럼 너무 과도하지 않게 설계할 수 있고요. 너무 모자라게 설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요구하면 특히 고등학생들은 그게 좀 가능한 친구들이 많은데 중학생 친구들은 사실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일일 플래닝을 익숙해지게 하는 것부터 그리고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주간 단위로 좀 넓혀보는 것.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볼 수 있는 힘, 일주일을 볼 수 있는 힘. 일주일 동안 내가 조직적으로 내 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설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를 오히려 걔를 역으로 가서 분산해서 주에다 집어넣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번 주에는 국어를 얼만큼 해야 되니까 저는 월, 수, 금에 국어를 하고요. 화목에는 영어, 수학을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의 계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셀공 개편하면서 주간 플래닝 난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서 이제 이따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생활 패턴과 정서적 상태까지 반영이 되면 너무나 좋은 플래닝이 되겠죠. 플래닝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계획을 할 때는 처음에는 뭐부터 진단 및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과목을 정합니다. 우선 과목을 정할 때 저희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얘기해요. 전략 과목과 취약 과목. 전략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전략 과목이에요. 어떤 과목?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어떤? 진로에 맞추는 과목? 전략 과목 저희는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투자해도 성과가 나오는 과목. 그게 좋아해서인지 베이스가 높아서인지 모르겠으나 전략 과목은 조금만 해도 성과가 잘 날 수 있는 과목을 전략 과목이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취약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 이런 걸 취약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좋아해서 학습 우선 과목을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취감을 느끼려면 어떤 거 하는 게 좋아요? 전략 과목을 하는 게 성취감을 느끼는 게 좋겠죠. 그럼 취약 과목에서 성취감을 못 느끼니까 해도 되게 지치고 힘 빠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략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근데 상위권은 좀 달라지겠죠. 상위권은 어떤 게 필요해요? 취약 과목을 보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상태 점검도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학기, 월간, 주간 목표를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성정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달라지고요. 학생의 성향이나 현재 학습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또한 학습의 집중 시간의 선호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시간표에 반영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온라인 강의 때는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를 하느냐, 영어, 수학, 국어를 하느냐 이거 순서를 바꿔주는 걸로도 학습의 효과를 봐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학습 설계를 같이 하다가 맨날 그 친구 패턴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영어 먼저 하고 수학하고 국어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영어를 항상 먼저 해? 라고 물었더니 영어가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영어부터 한대요.
제가 단어도 외워야 되고 뭐 책도 봐야 되고 많대요. 그래서 영어를 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영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국어 수학할 시간이 안 나와. 영어에 자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막 걔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건 바꿔서 해보자. 너가 맨날 수학 국어를 못하고 있으니 영어는 좀 뒤로 미루고 수학 국어부터 하는 건 어떻겠어? 그래서 수학 국어를 먼저 해서 그 양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를 하니까 영어도 땡겨서 자기가 시간이 짧아지니까 땡겨서 하는 거예요. 막 되게 집중력이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사실 제가 바꾸는 것 중에 이런 우선순위 순서를 바꾸는 것도 되게 큰 팁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구체적으로 뭐 예시 시간표를 보면 이런 거죠. 국어의 독해 문제집은 15쪽 할 거야. 주 3회 뭐 5쪽씩. 수학을 오도독 작성할 거야. 매일 30분. 영어 단어 100개 암기할 거야. 매일 20개씩 주 5일. 과학 시험 보고서 정리할 거야. 주 2회 각 40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것만 해도 공부 시간이 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공부 시간이 사실은 꽤 되는 게 맞아요. 적게 공부해서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꽤 되고 근데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지. 공부를 적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피드백 할 때는 첫 번째 점검하는 건 뭐부터 한다?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시간 배분부터 점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 그리고 휴식, 식사, 이동 시간까지 포함했는지 확인. 우선순위 높은 과제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확인. 집중력 유지를 위해 적절한 시간 단위로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시간부터 배분을 좀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설정을 확인하는 거죠. 하루 주간 학습 목표가 구체적인지 확인해 주시고 매칭되어 있는지. 브레인 덤프에서 투도로 우선순위 결정이 좀 적절한지. 그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플래닝 얘기만 해도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끝이 없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좀 사항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제 실행 가능성 피드백 할 때는 공부 과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오히려 집중이 무너지는 경우 있어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진행한 곳에서 보니까 약간 이제 애들이 좀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시범센터가 9월, 10월, 11월에 개소한 두 곳의 예천 지역과 포천 지역이 있는데 처음에 너무 열심히 의욕적으로 와 공간도 너무 좋고 와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연말 연시야. 그쵸? 아이들도 마음이 풀어질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른들도 연말 연시에는 놀고 싶은데 애들은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요새는 또 연말 연시에 학교에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수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는 공부하는 친구가 찐이긴 한데 뭐 다 찐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오히려 집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정도에는 하루 정도 저희도 이벤트 뭐 이런 것도 막 진행하니까 그런 것들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숙제 과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좀 아무래도 원래 하던 루틴을 조금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관찰의 힘. 아, 이 친구가 지금 왜 못하고 있을까에는 혹시 과제 때문에 못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다 보셔야 돼요. 왜냐 그 친구랑 평소에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요. 아,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지금 바쁘구나, 힘들구나, 동아리 활동이 뭔가 몰려있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럼 동아리 활동만 몰려있어? 그럼 그것도 배분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 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시간 관리할 때 사실은 만회의 시간이라는 게 좀 정해놓게끔 해요. 보통은 이제 토요일 주말 같은데 이제 만회의 시간이라서 이제 오전이든 오전 잡아서 여기는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 사실 사람들 그런 시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만회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건 뭘까요? 내가 주간 계획을 해서 다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아이들은 그 시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 일주일도 할 거 다 했어. 그럼 그 시간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야 아이들도 동기부여가 되면서 아 내가 마음껏 쉴 때 진짜 편하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중에 못한 게 있으면 그때 그걸 메워서 자기를 꺼다 완전 학습으로 넘어가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자기 학습량을 정말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를 점검해서 달성 여부를 아까 얘기했던 시간은 달성했으나 이해도 내가 질적으로 얼마나 달성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계획 실험 점검 보완 사이클이 반복되도록 유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루틴을 만들려고 사실 저희가 자기도 학습센터를 목표로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리뷰 작성을 통해 자기 성찰 유도해 주시고 달성하지 못한 일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도 모시해 주시고.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건 되게 많고 뭔가 내용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얘기하다 보면 다 비슷한 얘기들 틀로 돌아가긴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케이스별로 이거 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저희 시작한 지 벌써 50분이 지나갔는데 저만 짧게 느껴지는 건가요? 선생님들 아 힘들다 쉬자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 안돼 달려 막 저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런 친구들 학습 의욕 부족한 학생 당연히 센터에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은 세우지만 실행력 떨어지는 학생 있겠죠. 그리고 성취도 높지만 자기도 맨날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맨날 물어봐. 부족한 친구 있겠죠? 또는 다과목이 동시 관리가 어려워. 하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막 맨날 놓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케이스 학부 소통이 좀 중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별이 있는데 네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좀 숨겨뒀다가 선생님들이 좀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간을 제가 그냥 3시까지 10분만 쓸게요. 네, 쉬는 시간에 10분 제가 좀 쓸겠습니다. 딱 지어주시고요. 케이스 하나 고르세요. 우린 이거 얘기해보자. 네. 혹시 1번, 우린 1번. 우리 센터에 많을 것 같아. 1번 하겠다. 자기 센터에서 필요한 걸 고르시면 되게 좋으세요. 1번.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1번. 네, 1번. 네, 2번. 2번. 네, 3번. 3번. 네, 4번. 5번은 뺄게요. 5번은 빼고 1, 2, 3, 4 중에서 골라서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이번에는 두 분 중에서 집이 먼 사람. 여기 기준 집이 멋인 분. 여기 기준. 집이 먼 사람. 빨리 얘기 나누세요. 집이 누가 먼지. 네. 여기 기준 집이 먼 사람. 몰라요? 아니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예, 집이 멋인 분. 집이 멋인 분. 집이 멋인 분. 빨리 손 들어주세요. 집이 먼 사람 빨리. 네, 집 멋인 분. 집 멋인 분은 멀리서 오셨으니까 학생. 네. 그래서 집이 좀 가까우신 분이 선생님. 네. 자, 학생. 학습 의욕 부족해요. 나 계획 세우지 않아서 실력이 떨어져요. 자기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제 역할로 질문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